안녕하세요, 였습니다. 오랜만에 차에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볼보는 한 5,800km, 6,000km 가까이 다 됐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만 km가 넘었습니다. 누적 주행 거리를 보시면 2600km, 2만 km가 넘어서 사실 뭐 1년대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제 사고도 나고 이런 것들이 좀 겹쳐 있다 보니까 정확한 날짜나 수치가 좀 나오기 애매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한 2만 km 정도 타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지금 볼보 한 6,000km 탄 거랑 테슬라 한 2만 km 탄 거랑 해서 지금까지 느낀 점들,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타고 1년이 다 지났으니까, 물론 볼보는 아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좀 확실하게 좀 굳혀졌다라고 생각이 든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보를 좀 이야기하자면, 일단은 다 좋아요. 볼보 다 좋고, 항상 얘기하지만 그 가격 대비에 비해서 좀 뭔가 좀 아쉽다라고 계속 했던 것들이 조금씩 계속 있었어요. 물론 뭐 전기차다 보니까 배터리 값이 비싼 건 당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고, 브랜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전기차가 좀 더 저렴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뭐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뭐 주행감은 일단 너무 좋아요. 너무 부드럽고 뭐 세단의 느낌이 날 수 있는 주행감이에요. 거기서 조금만 더 좋았으면 했던 게 시트였는데, 시트가 실질적으로 너무 딱딱해서 시트가 생각보다 너무 불편해요. 장거리를 가거나 아니면 뭐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좀 괜찮은데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일단 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뒷자리를 한 30분 정도 앉아갈 일이 좀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뒷자리에 갈 때는 앉았지만 올 때는 다시 뭐 앞좌석에 앉았다는 거, 그런 시트의 불편함, 또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헤드레스트가 좀, 머리가 좀 키가 크신 분들이거나 앉은 키가 크신 분들은 좀 달 것 같다라는 거. 저도 제가 모자를 쓰고 탔을 때 모자를 살짝 이렇게 대충 이렇게 썼을 때는 모자가 좀 닿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볼보는 테슬라를 타다가 볼보를 타면 차체가 되게 높게 느껴집니다. 제가 일단 물론 뭐 차를 좀 낮게 타려고 시트를 포지션을 최대한 낮춰서 타는 경향도 있지만, 일단 테슬라는 전체적으로 좀 낮은 편인데, 이 Y가 SUV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체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볼보는 이제 SUV로 나와 있기 때문에 소형 SUV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지상고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볼보를 타면 생각보다 되게 높이 타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볼보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또 아쉬운 점들만 계속 얘기하지만, 좋은 점은 계속 얘기해봤자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쉬운 점들을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결론적으로 좀 볼보를 말씀드리면, 안 좋은 점, 첫 번째 시트가 좀 불편하다. 그리고 두 번째, 내부 공간이 좀 작다 보니까 패밀리카로 쓰시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냥 아이와 엄마, 아니면 뭐 신혼부부, 아니면 뭐 혼자서 타시는 거, 뭐 이런 것들로는 추천을 드리겠지만, 뭐 4식구가 탄다거나 3식구가 탔을 때 뒷좌석에 좀 앉아야 된다거나, 뭐 앞좌석에 물론 3식구가 타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앞에 앉고 뒤에 아이가 뭐 카시트에 앉는 거는 그 정도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아빠나 엄마가 뒤에 앉아야 된다라는 경우가 있다면 좀 불편하시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패밀리카로서의 장거리 느낌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 물론 테슬라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마찬가지로 본인이 예민하지 않으시다라는 분들이라면 전혀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예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시트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주행감에 있어서는 참 좋기 때문에 되게 세단의 느낌을 주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물론 뭐 세단처럼 나오진 않지만 세단의 느낌을 최대한 줄 수 있도록 되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완충작용을 하겠지만 장거리 가실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다. 특히 뒷좌석. 이렇게 정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장점을 조금 얘기하자면, 뭐 OTA가 된다라는 거, 내비게이션이 OTA로 잘 업데이트가 되고, 또 물론 리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날라오는 AS 조치 사항들이 다 OTA로 가능해진다는 거, 점검을 굳이 가서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참 좋죠. 그리고 참 소형 SUV지만 승차감이 좋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볼보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0만원만 싸지면 요 C40이나 XC40 리차지 요 계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딱 1000만원만 낮춰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한 5,500까지만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테슬라로 넘어가 볼게요. 테슬라는 지금 탄지 1년도 넘었고 2만 킬로도 넘었어요. 아직도 이거는 왈가왈가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뭐 어쨌든 호불호가 갈리는 차라고 다들 얘기하기 때문에 승차감에서도 아직도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뭐 단차 뭐 이런 부분들, 특히나 또 이런 심플함에 대해서 이게 차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심플함이 너무 좋거든요. 뭐 그건 뭐 어쨌든 성향의 차이기 때문에 이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개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차는 어디까지나 이것도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왈가왈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승차감 전 좋거든요. 물론 이 하드함을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지도 알겠고 노면을 내가 어디를 가고 있고 어디가 여기가 바닥이 안 좋구나 이런 거 확실히 느껴지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편한데 물론 뭐 방지턱 넘을 때 좀 뭐 머리가 막 잔디 인형처럼 뭐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없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승차감을 좋아해요. 그리고 차체가 또 낮게 가주는 편이 있어요. SUV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SUV들보다 높지가 않아서 저는 되게 이게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개인 주관적인 느낌이고 또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뒤에 탔을 때가 너무 심하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마침 또 제가 테슬라를 타면서 뒤에 30분 동안 또 한 뒤에 탈 일이 생겨가지고 뒤에 타봤거든요. 저는 앞에나 뒤에나 테슬라 승차감은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래도 테슬라는 뒤에 등받이를 각도를 조금이라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볼보보다는 좀 나은 편이거든요. 어떤 차들은 뭐 뒤로 많이 젖혀지는 것도 있지만 뭐 테슬라도 많이 젖혀지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젖혀지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머리 공간이 생각보다 남아서 저는 좀 편한 편이었고 승차감에 있어서도 솔직히 뒷좌석이나 뭐 앞좌석이나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다 라고 느껴졌어요. 오히려 사이즈면으로 봤을 때는 뭐 Y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카로 쓸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나오는 차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 2만 킬로 타면서 전 너무 만족했어요. 단지 아쉬운 건 제가 사고 났던 거, 차 산지 2달 만에 사고 난 거 이런 것들이 좀 저의 정을 좀 떨어뜨렸다라고나 할까. 사실 단차 이런 것도 저는 처음부터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게 지금도 보면 단차가 있어요. 근데 다른 차들 보면 뭐 물론 뭐 잘 나오는 차들도 있을 거지만 물론 그리고 이 차가 또 싼 건 아니지만 저는 다른 차들도 찾아보면 단차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우리나라 차뿐만 아니라 해외 차들도 마찬가지로 단차가 생각보다 많은 차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테슬라는 이슈가 좀 돼서 사람들이 좀 까다 보니까 이게 많이 좀 보이고 그것만 찾고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 다른 차들도 단차도 많고 하자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꼭 테슬라라고 해서 테슬라가 이슈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신경을 안 썼고 뭐 그렇다고 해서 단차가 뭐 눈에 띌 정도로 너무 심하다 물론 조금 있긴 한데 그런 건 뭐 넘어가고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차값이 뭐 갑자기 뭐 1000만 원이 깎인다 뭐 이럴 일은 없거든요. 자기 만족인 거지 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차는 주관적인 거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해요. 물론 테슬라 또는 전기차를 타면서 제가 안 좋은 점이 차를 운전하는 습관이 조금 안 좋아진 게 있긴 해요. 가속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가끔 이제 뭐 운전을 좀 난폭하게 하시는 분들이거나 뒤에서 너무 바짝 붙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가끔 이렇게 치고 나가는 행동을 좀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이 조금 나도 난폭해졌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거는 조금 원치 않는 단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좀 생긴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요거는 꼭 얘기해 드리고 싶었던 건데 확실히 볼보는 배터리가 이 퍼센테이지가 다는 느낌이 좀 뭐랄까 좀 정확하게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350km대를 가다 보니까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90%를 충전했을 때 1% 다는 느낌이 참 키로수를 좀 아껴서 잘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테슬라는 조금 뭐 500km가 넘는 게 찍혀서 100%라고 했을 때 내려오다 보니까는 이 퍼센테이지에 대한 느낌이 좀 빨리 줄어드는 느낌?
그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에어컨도 켜고 이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렇다고 뭐 너무 뭐 정속 주행을 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어찌됐건 똑같이 볼보를 몰았을 때나 테슬라를 몰았을 때 똑같은데 테슬라는 좀 배터리가 조금은 빨리 단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고 그리고 볼보는 생각보다 배터리를 좀 잘 활용해서 쓰는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이제는 뭐 배터리가 뭐 요새는 바뀌면서 100% 완충을 하고 다녀도 된다라는 차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도 보통 배터리 효율 때문에 전기차 회사들에서 좀 권장하는 건 90%까지 그리고 또 10% 또는 20% 미만일 때 충전하는 걸 권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습관이 90%에 항상 거의 충전을 하고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100%를 찍으려고 하는 경우는 있어요. 아니면 또 장거리를 갈 때만. 그렇지 않으면 보통 20%대, 보통 20%, 26%, 27%뭐 20%대의 배터리가 내려왔을 때 충전을 하거든요. 10%대까지 내려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게이지가 또 색깔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감이 있다 보니까 보통 20%대에서 많이 충전을 하거나 또는 30%대에 있는데 내가 조금 장거리를 갈 것 같다 아니면 좀 약간 왠지 느낌이 좀 이번 주는 요거 충전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을 때 30%대 충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위 10% 하위 20%는 날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30%가 날라가거든요. 30%면 500km라고 쳤을 때 10%가 50km니까 150km가 날아가는 거예요. 30%. 그러면 우리가 500km 차를 타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열심히 몰고 다니는 거는 350km밖에 안 탄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긴 차를 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 위에서 날아가는 퍼센테이지, 밑에서 날아가는 퍼센테이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깎일 수 있다 보니까 볼보도 마찬가지예요. 볼보도 90%까지 충전하고 밑에 20% 전에 충전을 하거든요. 그럼 걔도 30%가 날아가요. 걔 같은 경우는 350km인데 30%라면 10%에 35km니까 70km, 거의 100km, 105km가 나오거든요. 100km가 날아간다는 건 350km 가는 차에서 250km밖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막 10%대까지 기다렸다가 막 열심히 난 10%대까지 줄 때까지 타야지? 이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기차 사실 분들은 좀 감안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500km 간다고 해서 500km를 다 타는 게 아니거든요. 350km 간다고 해서 350km를 다 탄다는 게 아니에요. 빵 프로 될 때까지 절대 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시면서 차를 고르시는 게, 전기차는 디자인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 첫 번째로 거리가 길어야 돼요. 그게 1순위라고 생각이 점점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충전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OTA가 무조건 돼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주요 쟁점이 되면은 전기차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론적으로 테슬라, 볼보 다 만족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들은 계속 있죠. 본인들이 잘 판단하고 구매를 해야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다시 사라 그러면 다시 살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사실 X를 너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너무 비싸고 차도 많이 올랐고 Y도 물론 너무 비싸고 개인적으로 아까 볼보도 금액이 얘기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Y를 기점으로 FSD 포함해서 저는 한 7,500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8,000까지 FSD 포함해서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지금 가격은 솔직히 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한 번쯤 구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뭐 렌트에서도 많이 풀려 있고 하실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 번쯤 렌트해서 타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승차감이 그렇게 안 좋은지 할 것 같은지 뭐 이런 거는 아예 렌트 하셔가지고 뭐 길면은 뭐 보름 아니면 뭐 일주일 또는 장거리를 한번 뛰셔가지고 몰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저는 2만 킬로를 넘은 시점에서 너무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고, 전기차는 개인적으로 주택에 사시거나 충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은 2만 킬로 탄 소감, 볼보도 6천 킬로 가까이 탄 소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